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혹 때려다가 혹 왕창 붙였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나와서 지금 1등으로 질주하고 있는 박형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수석, 박형준 전 수석, 박형준 후보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흠집내고 2018년 지방선거 때 울산시에서 벌였던 그와 같은 정치 공작을 이번에 국가정보원 박지원 원장 주도하에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박형준 후보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이분이 바로 2004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이것을 수사했던 주임검사입니다. 특수부 검사 박민식 후보가 바로 오늘 하태경 의원과 함께 본인이 2004년 국정원 불법 도청 사건 주임검사로서 당시 DJ 정부에서 무려 5년에 걸쳐서 1800명 정치인, 언론인, 기업인 등등등 1800명, 고위공직자 포함 1800명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벌였고, 그 도청을 벌였던 주무부서는 바로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의 8국이었고, 그것을 갖다 국가정보원장 임동원과 국가정보원장 신건, 이 두 원장은 고스란히 보고받아서 무려 5년간 걸친 그와 같은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에 대해서 임동원, 신건 두 원장을 바로 구속 기소한 주임검사가 박민식 검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임동원과 신건 두 전직 국정원장은 결국 법원에 의해서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인권 대통령이다. 본인은 정치 공작의 피해자다. 라고 이야기했던 김대중 대통령. 아니, 국가정보원장 5년에 걸쳐서 임동원, 신건 두 원장이 자기 보려고 이와 같은 불법적인 1800명에 달하는 무차별적인 불법 도청에 있겠습니까? 아니죠. 국정원장은 그것을 갖고 대통령한테 자, 여당 어느 의원, 야당 어느 의원 이와 같은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른바 꼬아 바치기 위해서, 올려 바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DJ는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격려 내지는 방임했던 겁니다. 어떻게 노벨 평화상 받고 인권 대통령을 갖다가 자처하던 그 DJ가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도청하여 수집한 그런 것을 갖다가 만끽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었고 그 전에 김대중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박지원은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언필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마치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 라고 지금 막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에 실세 중에 실세였던 박형준 후보가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식으로 의심증,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의 최대 실세였던 이재호 전 특임장관 오늘 딱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는 것이냐. 모든 2013년 말에 이른바 아이오들의 성시 출입이 이제 금지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아이오들이 이와 저와 이와 같은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여 그 아이오들이 수집해오는 정보를 갖다가 정보 보고 형태로 만들어서 올린다. 그것은 국가정보원의 일반 국내 정보 담당관들, 즉 아이오들이 해야 될 그건 본연의 임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하고 미행을 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같이 불법으로 도청한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딱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박민식 후보, 저는 참 박민식 후보 역시 부산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요. 오늘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고 박민식 후보도 사실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지금 주로 저 박지원 국가정보원에서 또 현 문재인 정부에서 타겟으로 삼는 것은 박형준 후보입니다. 박형준 후보가 이른바 저 공경에 빠졌을 때 아이고 왜 경쟁 상태니까 이러다가 저 박형준이 중간에 저 드랍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꾹 다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박민식 후보 역시 부산 갈매기답게 나와서 내가 그 당시 주임검사로서 바로 임동원, 신건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갖다가 바로 구속 기소한 나다. 그때 내가 수사를 해보니 그 당시 유선 국가정보원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이때 딱 김대중 정부 5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선중계통신망 R2 6세트, 휴대폰 감청장비 CAS 20세트. 그래서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노조 간부 등 1800명에 무차별적으로 도청했다. 자, 오늘 박민식 의원 진짜 박민식 후보 시원하게 한 칼 날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통화,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의 통화, 햇볕 정책 반대자들의 통화, 김대중 대통령 처조카 보물섬 인양 사업 관련 통화, 한나라당 의원과 통화한 중앙연합뉴스 기자 통화, 동아일보 사장의 정부 비판 기사 논조 통화 등 9건의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자료를 오늘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는 당시 수사를 통해 이 불법 행위를 자행한 담당 부서는 국가정보원 2차장 산하 8국임을 밝혀냈다. 불법 도청으로 취득한 정보는 중요성에 따라 A급, B급으로 분류해 거의 매일 국정원장에게 보고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에 의한 불법 도청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안이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박지원 씨 얘기 김대중 정부에서는 불법 도청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말도 아닌 이미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박민식 후보가 하는 바람에 R2니 카스니 이제 다시 이제 떠올랐던 것 뿐이죠. 거짓말하면서 12년 전 이명박 정부의 사찰을 운운하고 있다. 박민식 후보는 국가정보원은 DJ 정부 시절 불법 도청 사건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하고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국정원이 짬짬이가 되어서 정치 공작을 하려 든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옆에 이제 하태경 의원도 이제 동석에서 문민정부 누구인 줄 아시죠? 김영삼 정부입니다. 문민정부 이후 그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 관행이었는데 김대중 정부는 불법 사찰에 있어 가장 극악한 정권이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김대중 정부 핵심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지원 씨, 이번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어쨌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제 두 다리 걷어붙이고 국가정보원이 정치 공작에 나선 것 같습니다. 전형적 수법이죠. 국가정보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슬쩍 SBS 등에다 흘려갖고 마치 이재호 전 의원, 이재호 전 특임장관의 이야기대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면 국가정보원의 IO, 즉 국내 정보 담당관들이 통상적으로 취재, 관병기자라고 합니다. 취재해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서 올린 것을 마치 미행이나 불법 도청이나 불법 계좌 추적이나 등등을 해서 한 듯 그거 갖다 슬쩍 말아갖고 그것이 마치 박형준 후보와 관계가 있는 듯 해서 2018년 거짓 뉴스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서실장을 갖다 올가 넣으려 했던 당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내 평생 동지인 송철호가 한번 당선되는 꼴을 보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7번 낙선하고 8번째 도전한 송철호를 붙이기 위해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당시 한병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모든 수석과 모든 부처가 달려들고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달려붙고 심지어는 황운하 청장이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은 그 터무니없는 엉터리 정치공작 수사를 감행했고 그 당시에 검찰 울산지검에서는 그거 갖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계속 수사 지시를 해도 불구하고 경찰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서 정치 공작을 벌려서 결과적으로 김기현 당시 후보를 갖다가 추락하게 만들고 송초를 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원이 이제 두 다리 걷어붙이고 민주당 후보를 갖다 부산에서 당선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하는 모양인데 정말 놀랍게도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의 불법 도청을 사건을 담당했던 박민식 특수부 검사가 바로 부산시장 이번에 경선으로 박형준과 경쟁하는 가운데도 그와 같은 터무니없는 국가정보원의 짓거리에 대해서 오늘 일가를 가하면서 내가 2004년에 바로 담당 주임검사로서 보았더니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라고 실상을 폭로한 겁니다. 자, 박지원 씨, 당신은 혹 때려다가 혹 붙이고 다음에 최소한 부산 사나이들은 어쨌든 경쟁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당신이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이라고 자처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그 묘비에 이렇게 흑칠할 수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